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가 콜라보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학쌤을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국어 선생님도 국어, 영어답게 뭐 저처럼 컨설팅 하시는 분 논술 선생님 좀 다양하게 모셨었는데 올해 수학쌤을 모시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기대가 되고요. 공지를 드린 것처럼 일단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 몇 가지 좀 추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나름 분석하신 3월 모의고사 내용 등등 포함해서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말씀드리는 시간이 한 3, 4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 혹은 이제 DM 통해서 질문지 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연우라고 합니다. 네. 어, 음, 뭐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뭐 대치동 쪽에서도 이제 그 수업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로 이제 경북 쪽에서 이제 종로 이쪽 친구들하고 좀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전문 학원도 좀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 식으로 또 많이 좀 그러니까 보통 저희 대치동에서는 뭐 대형 설명회도 하고 뭐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도 좀 꾸준히 학생들과 공부하고 계시다는 아는 분만 아신다는 분을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자료를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3월 모의고사를 조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이거 3월 모의고사 분석을 좀 지났는데요. 근데 뭐 공통 부분은 전범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이라든지 미적 선택한 아이들은 전범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공통 부분은 이걸 참고로 해서 좀 6월, 9월까지 종합하면은 수능이 어느 만큼은 보일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예상대로 미분하고 적분 쪽, 극한 쪽이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느끼는데, 3월 모의고사 치고는 제가 체감하는 거랑 학생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서, 제가 체감할 때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물론 22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풀어줬는데요. 이렇게 아주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무난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뭐 수능을 보신 세대도 있고 아닌 세대도 있지만 그때랑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참에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 좀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좀 아주 기초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 자료는 일단 어떤 것부터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그래프부터 일단 첫 볼까요? 번째 그 도표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출제된 그런 그 파트들 그냥 설명을 해놨고요. 근데 이게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항상. 어느 한 파트도 이렇게 소홀함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냥 해놨고요. 그래도 이렇게 고난도에서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도 미분 적분 파트를 수투 파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 넘어가면요. 넘겨주시면 요건가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거기 이제 특이사항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느끼는 이게 난이도, 그 난이도에는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풀 수 없다라고 해놓은 22번 같은 경우는 실은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은 풀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파트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그냥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그럼 이제 제가 약간 이 수능 수학 잘 모른다는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일단 통계가 20개가 22개가 나와 있고 여기 9개가 나와 있고 이거는 문항수인가요?
이제 공통 부분의 문항수가 22문항이고요. 그 네네. 22문항 중에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놓은 게 아래 표에 있는 고난도 통계예요. 네. 여기서 고난도라는 거냐 선생님께서 뭐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정리를 하신 거죠. 뭐 정답률이나 이런 것까지 네네. 따진 건 아니고. 네네네. 음, 아이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 부분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2문항 중에 9문항이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정리하는 걸로 보면 좀 써볼게요.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단원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지수법칙에 학생들이 뭐 일반적이나 또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는 특히 챕터가 단원이 있나요? 많이들.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이제 수투 파트에서 미분과 적분 파트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세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수능으로 들어가면 확통 같은 경우는 세는 문제 한 문제 30번과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30번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파트인데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공통 부분만 제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간 그 체계를 순서대로 따져보면 일단 1학년 때는 수상하를 배우는 거죠. 네, 기억하죠? 1학년 때는 네, 수상하, 수상하. 그리고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수원 시험을 다 볼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그리고 수투는 2학기 때 이제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보고 고3이 되면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내신을 보고요.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보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과 아이들이 확통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수상하, 수원투는 문이과 상관없이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3월 모의고사는 그 수원투까지만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통과 미적분이 나오긴 했어도 아주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수능을 얘기하긴 좀 부족해서 제가 22번까지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뒷부분은 그래도 9월 모의고사까지 끝나야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눈에 하나 떴던 거는 요새 뭐 문과는 미적분도 안 배운다 이랬는데 뭐 미분적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배우긴 아, 배우는 거예요. 미분적분이 두 가지인데요. 네. 수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미분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심화 미적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약간 갈등이 벌어지는 게 예전에 이제 미적분을 다 보통 문과들도 어느 정도 그 옛날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배우던 미적분 정도랑 요새 문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은 비슷하게 배우는 건가요? 수원 그렇죠. 수투 있던 시절에. 아, 부모님 세대 때 배웠던 미적분하고 지금, 네, 근데 부모님 세대도요, 네. 다른가요? 미적분을 옛날에. 아예 이과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적분이 들어간, 수투에 들어간 파트는 그 파트가 예전에는 문과에서는 하지 않았던 파트예요. 근데 문과에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과에는 이제 심화된 미적분,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가 문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함수, 뭐 삼각함수라든지 뭐 이런 사인, 코사인 이런 거 가지고 미적분을 다뤄놓은 게 이제 이과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0년대 후반 학번인데 네. 문과거든요. 저도 수학 못해서 문과 갔는데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봤던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 네. 예전에 이건 배웠었나 이제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그리고 네. 한 장 앞에 있는 거는 이것도 역시 같은 거구나. 그리고 네네. 여기서는 순열. 아, 네. 네. 수. 요 이 뒷부분이 아, 사실은 좀 분석을 해놓는다고 해놨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적어서.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앞부분만 나왔고요. 이것도 미적분도 단원이 크게 네개가 있는데 극한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 단원은 안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3월, 6월, 9월 약간 이렇게 분석을 누적을 해가면 뭐 실전 모의고사, 실전 수능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수학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3월은 이제 공통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월하고 9월을 보면 대략 그 해 수능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항상 애들을 지도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능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은 거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대략적으로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은 이렇게 문제의 유형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뭐 수열 파트에서는 어느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유형이 나온다고 하면 6월과 9월에서는 비슷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을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예상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뭐 벗어나지 않고 수학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육모, 구모는 뭐 재수생 들어오고 반수생 들어오니까 진짜 나 그걸 떠나서 수학은 네. 일단 범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선택 과목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3모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모는 이제 그럼 아예 범위 자체가 전체 수능하고 다르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뭐 미적이나 기백이나 뭐 확통이나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정말 9월까지 본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은. 그래서 이제 그때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또 그때 못 나와도 정말 희한한 게 수학은 끝까지 공부하는 애가 점수가 정말 끝에 가서 수능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를 한 장 한 장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3월 모의고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Q&A 좀 정리해 놓은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바꾸고. 자, 제가 일단 일단 FAQ를 10개를 일단 질문을 드렸고, 선생님 답을 주셨는데, 일단 요거는 요거대로 좀 쭉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질문들은 채팅창 통해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1입니다. 영과거나 영재고나 과학고였죠. 전사고를 가려면 선행이겠네요. 수학 선행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답은 수 1까지인가요? 네, 수원까지가 사실은 최소한이고요. 그러니까 더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선행했다고 이제 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게 이 선행이 내용을 어느 만큼 이렇게 싹 훑은 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용어 정도만 기억하는 걸 가지고 선행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아까운 정도고 수원까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기초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제대로 선행이 됐다고 하는 정도의 선행이고요. 그 정도를 하면 올라가서 좀 여유 있게 내신 준비도 하고 나머지 진도도 나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까지 그 정도까지 선행을 하는 게 사실 중3 학생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3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1이 되기 전까지 좀 뭐랄까 뇌가 어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수원을 해놓으면 확실히 그 고1 올라가서 내신 받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중3 기준이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한 2월까지. 겨울방학까지. 이건 수원이면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에 이까지 이걸 하게 되잖아요. 2학년 1학기 배우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기준. 그렇죠. 2학년 1학기 것까지는 해놓는 게 이게 막상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진도를 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신 준비, 뭐 수행 준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미리 좀 선행은 많이 진도는 나가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선생님 저도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선행을 했대요. 근데 이게 학원이 선행을 한 거지 본인이 선행을 한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막상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도 그건데요. 본인이 선행을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원만 진도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진도가 나간 물어보면 거죠.
그냥 배웠어요, 배웠어요 하고 문제는 막상 못 풀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내가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수학을 하고 선행을 했다고 하는 건 그냥 용어를 그냥 들었다는 거지. 그걸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걸 선행이라고 하긴 참 어렵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3 학생이 이제 뭐 곧 여름방학이니까 가서 이제 선생님 저는 수호 상하까지 선행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뭐 어떻게 고1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좀 풀려봐야 되나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나오면 됐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고1 모의고사보다는요. 사실 고1 모의고사는 제가 이렇게 풀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수능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 그러면 좀 이게 좀 뭐, 그걸 아니다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기출문제, 그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학하는 학교의 기출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걸 풀어봐서 점수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행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그 학교 내신 기출을 풀어봐서 어쨌든 평균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일단 됐다 안 됐다. 그렇죠. 음, 모의고사보단 그게 좋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1인데 수학을 못합니다. 뭐 지금 고민들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문과를 가야 할까요? 보통 수학 못하면 문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면 이과를 가면 많이 힘들까요? 이런 질문들 받으시죠? 그렇죠. 이제 네. 보통 고1에 수학이 잘 나와서 이과를 선택하고 고2가 되면 하다가 이제 고2 2학기 되면 저 잘못 왔나 봐요. 저 이 미적분 못하겠어요. 뭐 이러고 문과로 바꿀까요? 아니면 확통을 볼까요? 뭐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다고 해도 수투에 가서는 못해서 피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든 잘하든 수원, 수투가 수원까지는 어떻게 잘 뭐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수투는 이과든 문과든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다, 수학을 못해서 아니 잘해서 이과를 간다 하는 거는 조금 이걸로 선택을 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오히려 과학을 잘하면 이과를 가라고 하거든요. 수학은 그냥 문과든 이과든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 과학이다, 네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보통들 걱정하시는 건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그럭저럭 견뎠다고 해도 이과를 가면 계속 수학이 없는 과가 거의 없잖아요. 어, 근데 그 걱정까지 사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수학을 못하는데 공대를 가도 될까?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수학을 못해서 공대를 간다. 글쎄요, 좀 공대까지는 제가 대학까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대학생이 저한테 과외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이제 응용통계학과를 봤는데 문과에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계속 그 파트에서 F를 맞아서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계절 학기를 듣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따로 배워서 시험을 본 학생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적분이 특히 이제 경제학과라든지 통계학과라든지 뭐 이런 과들조차도 미적분에서 이렇게 심화 미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수학하고 판단을 반칙 말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네. 영재고 준비를 하다 떨어져서 일반고에 왔습니다. 예상보다 수학 내신이 안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반고 나름인데요. 네. 이제 내신 성적에 그 학교 내신에 이렇게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1과 또 고2가 내신이 다른 게 고1 때는 정말 학교 수업을 좀 충실히 들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조금
어,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데 실은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걸 흘려듣고 잘 안 들으면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수특에서 내겠다, 어떤 학교는 뭐 어디서 내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꼭 봐야 되는데 안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출문제는 당연히 뭐 그전 시험들은 뽑아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아,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위주로 고1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2부터는 어느 학교나 애들 수능을 잘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에 이렇게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고1까지는 학교 기출, 그 다음에 고2부터는 학교 기출이지만 수능과 같이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내신 성적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예상을 벗어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 학교가 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지 그 알 수 없게 선생님 나름 막 문제들을 만들어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학교 그냥 수업에 달린 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 그래서 본인의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가지고 해도 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내신들도 간혹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단 1학년 때는 뭐 수업 시간에 교재나 선생님 말씀에 좀 충실해야 될 거고 2학년 때는 수능 위주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는 그래서 이게 보통 영재고나 과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남학생들이 준비하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얘네 나름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약간은 이제 고1 때가 좀 방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약간 네네.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발생하는 것 같고 아, 역시 일단 수업 내용이 좀 충실해서 따라가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고요. 자, 문과인데 상경계열 지망이라 미적분을 들어야 합니다. 내신에 비법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아마 그 학교 내신 선택 과목인 것 같아요. 학종에서 이제 상경계열 이제 경영학과에는 쓰려고 하면 뭐 미적을 쓰려고 하니까 경제나 네네. 음, 아, 뭐지 항상 않을까요? 수학을, 네, 아까랑 같은 건데요. 내신의 비법은 따로, 글쎄요. 비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수학은 수학 자체가 그냥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는 뻔한 말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특히 그렇게 해야 되는 파트가 가장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어야 하는 파트가 미적분이거든요. 아, 공부를 할 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해요.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미적분에 시간 투자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잘 안 까먹어요. 이 파트는 수능을 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른 애들이 막 점수 안 나올 때 처음에 많이 해놓은 것 때문에 편하게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들고 미적분 파트는 나중에는 오히려 준비해 놓으면 잘 안 까먹고 점수가 오히려 잘 나오는 파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심화 미적 파트거든요. 아까 이제 선행을 저희가 뭐 등록고나 전사고 가려면 중3까지 그 수원 정도까지는 하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럼 이 뭐 위조건 같은 경우는 그럼 선행이 언제 고1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2 때 언제 해야 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보통 수투까지 하고 나야 미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투까지 준비된 애들은 미적분도 빨리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수투까지 끝낸 상태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죠. 그게 학년에 상관없이. 없이. 네. 그 실제로 좀 가르쳐 보시나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문과인데 내신 미적분을 택하는 경우들도 좀 보시나요? 문과인데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들은 못 봤고요.
오히려 이과인데도 확률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좀 많이 봤어요. 아, 확통도 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 대신 확통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는 선택했지만 미적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시험은 확통으로 보는 수능을 그런 아이들을 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그때는 대학 진학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뭐 불이익이나 뭐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없는 과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얘기죠. 표준 점수가 확통보다 미적이 유리하다는데 그러면 내신은 확통을 하고 이제 아무 누니까지 해당되긴 하겠네요. 수능은 미적도 괜찮을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미적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확실히 표준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신을 확통으로 하고 미적도 소화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선택해서 하면 훨씬 좋죠. 근데 보통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통합수능 되면서 계속 이제 뭐 월가알부 말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미적이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시험이 어려운 거잖아요. 준비 과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들지만 우리 한 그렇죠. 두 개 정도 이상 두 개 이상 더 맞아야지 뭔가 이득이 생기던데 그래도 미적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선택하라고 학생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적이 앞에 한 네 문제 정도는 좀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소화할 수 있으면 어, 그러면 미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제가 만났던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미적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나 양 자체가 거의 한 두 배, 확통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성비 따지면 반드시 더 좋을 것도 없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던데 그거 되게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네. 생각이 다르신가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시간이 확통 대비 두 배 이상 들어가는 게 맞고요. 확통이 보통 8문제 수능에서 출제되면 걔가 좀 보는 학생이 계산 속도만 빠르면 진짜 만점이 항상 다 나오는 파트가 확통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또 확통 파트고요. 근데 미적은 하나를 틀려도 8문제 중에 7문제만 맞아도 표준 점수는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 좀 뒤풀이도 하는데 고등 선행은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메디컬까지 노리는 경우와 아닌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메디컬이라고 해도 수원까지 하면 얼마든지 가서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메디컬 준비 안 하는 학생이면 그냥 중3 겨울방학까지 수상화를 그냥 철저하게 해놓으면 그게 수원까지 해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메디컬이면 그렇죠. 수원까지는 그래도 해놓는 게 미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걸 생각하면 수원까지는 해놓는 게 좋겠죠.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잡아보면 그러니까 뭐 메디컬이든 특목 전사고든 일단 수원까지가 이상적인 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네. 전까지. 그럼 네. 수투는 뭐 그럼 언제 하게 되나요? 고1 여름방학 때 하게 되나요?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보통 수투 같은 경우는 고1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애들보다는 겨울방학에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2학기 내신 준비에 다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짧게 하고 또 넘어가면 까먹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긴 롱텀으로 한 2달 정도는 끌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면서 하려면. 그래서 겨울방학에 그때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정도거든요, 수투가. 근데 그때 가장 그리고 속도감이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여름방학에 지지부진하게 한 미분 정도까지만 끝내놓고 겨울에 적분부터 다시 하자 하면 애들이 겨울에 적분 시작할 때 미분을 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게 고1 겨울방학 때 하는 게 가장 제가
가르쳤을 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상담한 학생들 중에는 학기 중인데 음, 중간 기말고사 한 4주 정도는 내신 공부를 하고 나머지 네, 또 예를 들어 3월, 5월, 뭐 9월, 11월 이때는 또 선행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렇게 네. 병행해도 되나요? 헷갈릴 것 같은데. 또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내신을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내신 준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고 수행도 있고. 그래서 고1 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저는 막 이걸 다 해야겠다.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고1 겨울방학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선행 진도 나가는 커리큘럼 잘 안 짜세요? 특별히 부탁받지 않으시면. 그렇죠. 그 부탁을 받으면 해요. 학생이 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애들은 해주지만 그게 뭐 조금밖에 그게 아주 막 속도감 있게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조차도. 근데 선행을 하고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줬죠. 선행은 겨울방학 위주로 한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작년 수능 뭐 말도 막 틀리는데 작년 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졌나요? 그다음에 킬러 문항은 메디컬 정도 갈 거 아니면 못 풀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요. 이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킬러 문항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킬러 문항의 그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킬러 문항이 항상 해마다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어렵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킬러 문항이 풀렸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면 그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준 킬러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게 뭐 10번까지는 뭐 15분 안에 풀었었던 학생들이 10번까지 풀면서 시간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서 그 애들이 느낄 때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평가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아서 아이들 위주로 제가 여기다 적었거든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킬러 문항 연습은 저는 어, 좀 어느 만큼 그래도 1등급, 2등급 초반까지도 그냥 연습을 하는 걸 권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킬러 문항을 안 풀더라도 킬러 문항 연습을 하다 보면 준 킬러 같은 경우가 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좀 시간 여유가 되면 연습을 하라고 하고 근데 저는 딱 1등급만 목표라서 킬러 문항 연습을 안 하겠다 하면 좀 실력 자체가 약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킬러 문항이 아니어도 1등급만 목표로 했던 애가 2등급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연습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가끔 이렇게 조금 해보는 게 1등급 맞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학 1등급이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험 난이도에 네, 따라서, 네.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럼 그 두세 개를 맞추려고 뭔가 시간 투자나 아니면 뭐 무슨 사설 모의고사 막 풀고 이제 그런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 질문이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설 모의고사까지는 아니어도 기출 킬러 문항까지는 푸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생각보다 사설까지는 기출도 다 안 안, 보고 가더라고요. 네? 아니 애들이 생각보다 기출도 다 안 보고 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서 특히 3등급 밑에 애들은 좀 당황을 아, 듣고 했었는데 그게 저도 좀 음, 놀라운 게 어떻게 기출을 안 풀고 시험 준비를 하는지 그게 참 놀라웠어요. 기출이 가장 기본이 되고 정말 기출을 벗어나지 않고 저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기출을 열심히 푸는 게 수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 만든 문제들 중에 물론 좋은 문제들도 있지만 사설 문제들이 꼭
다 좋고 옳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가장 기본인 기출을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고도 시간이 남으면 사설을 풀어야죠. 아, 여덟 번째입니다. 내신 서술형, 혹은 서술형에서 자꾸 감점을 당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가르치면서 저도 좀 속상한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제 잘하는 남자아이,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아까 하셨었던 센터장님이 그 아이인데, 그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잠깐 전화통화를 하셨죠. 네네네, 있었어요. 네. 그 학생을 제가 이제 중3부터 선행을 시작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놓고 시험을 보러 보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한 줄, 그거 하나 안 써서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이게 수학은 문제를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식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조건들. 뭐 뭐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라는 그런 한 줄. 근데 애들이 학생들은 그런 거 되게 그냥 싹싹 넘겨버리거든요. 그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안 들어가면 감점을 당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풀면서 뭐 풀이를 다 썼으니까 이게 답도 맞고 풀이도 썼으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풀어놓고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풀어놓고 그 답지를 비교를 하는 걸 자체를 귀찮아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체크해주고 선생님이 이게 빠졌잖아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혼자 연습할 때 그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면 본인이 어디서 빠뜨리게 됐는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서술형에서 감점은 안 당할 수가 있게 되죠. 서술형 이것도 뭐 사실 그러면 약간 성격이라는 관련이 있나요? 꼼꼼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잘하나요? 그렇죠. 음. 서술형은 그래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죠. 아홉 번째 가겠습니다. 일반고 2학년 수학 내신은 5번 일반 특목고 아니군요. 일반 네. 근데 5가 나오고 모의고사는 4가 나옵니다. 보기 그러니까 이제 뭐 버린다는 거겠죠? 수학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의고사가 4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할 텐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의지만 있으면 모의고사가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등급에서 조금 더 하면 2등급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정말 희한한 과목이라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수능을 준비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오히려 뭐 국어는 뭐 1등급이 나왔다가 막 2, 3으로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수학은 아주 크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끝까지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오히려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모의고사가 4면 포기 안 하고 그래도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 포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학은 기초가 중요해서 이제 애들 표현으로 노배면 뭐 대책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2학년 때 모의고사 하면 거의 노배인 건 아닌가요? 아, 노베이스. 물론 기초가 튼튼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수학도 이렇게 방법이 좀 있거든요. 푸는데. 그래서 나온 유형의 그 주변의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주면서 나오는 유형들만 연습을 시키면 그 유형은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3까지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베이스 오면 3까지요. 네. 근데 그 이상 올리려면 정말 좀 많은 기초 체력이 좀 필요하죠. 수학이 안 나온 친구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영과고인데 올해 수시가 기대 이하면 뭐 생각보다 이제 만남 재수를 생각 중입니다. 영과고 수능 수학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는 연과고든 아니든 재수를 준비 중인 학생은 그냥 수학을 안 놓고 계속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수학을
수학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손으로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문제집을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이 문제를 한 10번쯤 봤어. 나 이 문제 유형을 진짜 한 20번쯤 봤어 하면 정말 제대로 푼 거거든요, 그게. 애들이 한두 번 풀고 나서 그 문제를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유형을 한 10번쯤, 20번쯤 만나면 저는 제대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그렇게 만날 수 있겠죠. 10번, 20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연과고니까 수학 선행도 꽤 했을 거고 연구과에서 계속 뭔가 수학적으로는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수능 네. 수학은 그래도 좀 다른가요? 수능 수학은 그러니까 영과고든 일반고든 어느 고등학교든 그냥 수능 수학 자체가 많이 푸는 학생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많이 풀고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가르쳤던 남학생인데요. 9월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하나 틀린 1등급이고 이제 만점은 물론 한 번도 맞지는 못했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1등급은 맞았는데 이제 하나 틀리고 1등급이 나오니까 얘가 다른 과목이 안 나오니까 수학을 살짝 좀 소홀히 했어요. 내려놨어요. 근데 계속 저랑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정말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계속 꾸준히.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도. 그러니까 이제 방심을 하고 살짝 내려놓고 국어가 안 나오니까 국어를 시간을 늘려서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그 수학 모의고사를 한 2개 정도 푸는 거는 좀 놓치지 말아라 했는데 얘가 아예 안 풀었었어요. 아예 안 풀고 이제 마지막에 한 뭐 열을 남겨놓고는 그냥 하나씩 뭐 풀었대요, 일주일에. 그래서 한 2, 3개 풀고 수능을 보러 갔는데 걔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놓으면 계산도 느려지고요. 감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등급이 나온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 꾸준히 풀어야지만 그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미리 좀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네,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좀 주시면 뭐 이미 저한테 한두 개 온 게 있긴 한데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주로 뭐 일단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학원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개인 지도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학원에서는 주로 그럼 뭐 내신 수업들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능 지도를 하시나요? 음, 대체적으로 다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신을 안 봐주진 않지만, 내신을 봐주기는 해도 뭐 거의 한 7, 80%가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채팅창으로 들어온 거 제가 2개 정도 있어서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 지금 고2 남학생인데 내신은 3 정도가 나오고 모의고사 하면 4가 나온다. 고2 학생이요? 네, 고2요. 고2 학생이고 내신은 3 정도. 그다음에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는 4가 나왔대요. 네네. 선행은 선행은 수원까지는 수원까지는 다 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에 수투네 선행을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나간 거 복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음, 당연히 선행을 해야죠. 당연히. 아, 선행을 해야 되나요? 내신 예.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진도를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빨리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진도에 발목 잡혀 있으면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수원 내신이 안 나왔어도 내용은 알고 있고, 이제 고급 스킬들이나 뭐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문제집을 안 봤을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수능 준비하면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투 대신 선행을 빨리빨리 나가면서 이제 수능으로 틀더라도 그 어차피 문제를 보면서 수원에서 부족했던 내용들도
다시 이렇게 그 문제를 풀면서 내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설명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진도 선행을 나가게 맞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들어온 거예요. 고3 남학생이고요. 네. 강남권 자사고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내신은 4가 나왔는데 3월 모의고사는 이 턱걸이 아슬아슬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계속 2등급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혹은 이거 아예 구체를 물어보셨네. 지도를 맡긴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이 2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시간 부족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되고요. 어쨌든 모의고사가 2등급 턱걸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렵거나 이렇게 좀 고급 스킬들을 가진 문제들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기출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기출을 풀려보면 거기서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어느 만큼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풀어냈는지, 그다음에 계산 실수를 혹시나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을 메우는 수업을 하거든요. 계산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느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느리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2등급 맞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일단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막상 손을 못 대보고 2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그 부분들을 메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보기 전까지는 사실 뭐라고 딱 진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학생을 만나서 이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그 등급이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요. 새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KMO 공부를 하고 수상하, 수원을 완벽히 공부하고 하면서 선행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투 미적분까지 선행 후 다시 다지는 게 더 좋을까요? 어, 수상하. 수상하를 완벽히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완벽하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인지를 이렇게 학생 입장이랑 제가 선생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하를 이제 어느 만큼 풀 수 있게 되면 빨리 선행을 나가는 게 그래도 가장 중요하죠.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 아까 하나 제가 지나갔는데 중3입니다. 국어, 영어는 보통 주 1회, 2회인데 수학은 꼭 3번을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 어떤가요, 이거는? 네. 수학학원이 많이 오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거는 아마 세 번을 하는 그 선생님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세 번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3이어도 두 번만 오는 애가 있고 세 번만 오는 애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두 번 만에 끝내는 애는 두 번만 와도 되지만, 두 번 만에 못 끝내면 세 번을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주변에서 보니까 보통 국어나 영어는, 맞습 고3이나 재수도 보통 주 1회 2시간 정도 하시는데 수학은 3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학생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수학 자체가 뭔가 양이 많아서 그럴까요? 일단 수학 자체가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문제를 풀어주게 되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적분에서 뭐 어려운 도형 파트를 설명해서 걔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계산 자체도 길거든요. 식 자체도 길고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문제를 숙달되게 풀기까지 막 그 한 유형만 파도 3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몇 문제 못 풀고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학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건 맞고 사실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문제를 10문제도 못 풀고 뭐 3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네, 유질문까지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고2 여학생입니다. 어, 저희 딸은 강의 말고 클리닉 수업만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굳이 강의는 듣지 않겠다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어, 저는 사실 클리닉 수업만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강의를 혼자서 어느 만큼 소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듣는 수업만 한다고 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게 와서 보면 그렇게 클리닉 수업만 하는 아이들이 푸는 그 푸는 익숙하게 푸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풀진 않고.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물론 질문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내가 수학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풀리는 거를 하려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클리닉에서 모르는 문제만 질문을 해서 이거는 알았어 하고 가면 그만큼 풀진 않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뭐 드라마틱하게 오른다거나 이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자기가 푸는 거를 근데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말 열심히 풀고 있다 하면 뭐 클리닉 수업을 듣는 것도 그런 학생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푸는 양이 충분히 많을 경우에만 그때만 클리닉 수업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저한테 DM으로 온 질문들까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선생님 혹시 뭐 아까 설명하실 때 뭐가 좀 부족했거나 좀 덧붙이시거나 할 만한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특별히 없고요. 제가 너무나 다 아는 뻔한 얘기밖에 없어서 정말 수학은 많이 푸는 학생이 잘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암산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많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수능장에 막상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평상시 자기가 자기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푸는 것만큼 이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암산으로 대충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시험지를 싹 넘기면서 1, 2, 3, 4번은 그냥 쉽게 풀고 넘겼던 애들도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면 계산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어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학 볼 때 막 가슴이 뭐 벌렁거렸어요, 선생님. 그래서 틀렸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꾸준히 계속 풀면서 손으로 막 풀었던 애들은 국어를 특별히 만약에 뭐 못 봤어도 늘 풀던 이 손에 익은 게 있어서 그냥 막 풀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많이 풀고 이렇게 연습장을 많이 쓴 학생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풀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요 장현우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일단 저한테 제 연락처는 아마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또 뭐 다음 모의고사 끝나고 또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